애초 오는 25일 날 군대를 가기로 했던 승리라는 사람, 박성배 변호사님 갑니까? 안 갑니까? 연기가 됐습니다. 아하. 병무청이 바로 어제 20일 성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승리가 제출했던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하. 이에 따라서 25일 육군 입대 예정을 가지고 있던 승리 씨가 3개월 입대일이 연기되게 됐습니다. 아, 석 달 연기됐네요. 석 달 연기된 아하. 것이고요. 병무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허가 이유를 밝혔는데 승리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서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도 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서 입영 일자 연기 요청을 했다. 이에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서 현역병 입영 일자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굳이 따져본다면 석 달 연기했으니까 어디 보자 하면은 6월 24일까지 연기된 거예요. 그런데 앞서 승리라는 사람이 인터뷰에서 입영 관련해서 입장 밝힌 게 있어요. 관련해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 조사 중에 인정하셨습니까? 오늘도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매매 알선 혐의 조사 중에 인정하셨습니까? 군 입대 전 모든 의혹에 대해 의견 소명하실 겁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그러면 일단 승리라는 사람이 직접 입영 연기를 요청했다는 건데 어떨 때 연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병역법 시행령에는요, 뭐 질병이라든가 학교 시험 그리고 천재지변인 경우에 이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포괄적인 어떤 사유도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으면 연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는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이렇게 허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3개월 뒤에도 수사가 종료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경찰 수사는 3개월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검찰도 또 남아있잖아요. 그때는 3개월 이후에 다시 심사를 해서 연기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병무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그러면 이거 궁금하네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제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할 시간을 벌어놨어요. 그러면 그 수사를 통해서 혐의가 입증이 돼서 만약에 승리의 신변에 이상이 있어 변화가 생긴다. 즉 구속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 뒤로 연기를 해두었는데 구속이 되면 병역법 다른 법조에 의해서 입영이 다시 한번 연기게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사 상황에 따라서 재차 연기가 될 수도 있고 구속이 되면 다른 법조에 의해서 연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수사가 진행돼서 재판이 이루어졌다. 선고까지 이루어지고 그 형이 확정된다고 하면 아예 현역병으로 입영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역으로 못 가는 거예요? 우리 병역법에 따르면 징역 1년 6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게 되면 전시 근로역으로 복무를 하게 되는데 이건 평소에 군에 가진 않고 전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근로 소집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1년 6월 미만의 징역 실형이 선고되거나 아니면 1년 이상 징역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게 되면 이 경우에도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력에 편입하게 됩니다. 즉, 형 선고 결과에 따라서는 현역병 입영 자체가 가로막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사실 승리라는 사람이 오는 25일 날 애초에 군대 가기로 돼 있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그거 도피성 아니냐 막 비난했어요. 그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그 군대 만약에 입영 연기를 안 하고 4월 25일 날 입대를 해버렸다고 하면 일단은 훈련을 받는 기간에는 조사도 힘들어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어지던 수사가 딱 끊겨버리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군에 입대하는 순간 군인 신분이 돼버리면 일반 경찰이 개입할 수 없어요. 결국 이 사람 무슨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군 수사기관에서 해야 될 입장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언론으로부터 접촉도 많이 차단되죠. 군이라는 특수한 어떤 이 공간의 그러겠네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러면 사실 피해가지고 유야무야 잘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4월 25일 날 그냥 바로 가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군에서 받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들을 했는데 아마 그거를 의식해서 본인도 네. 입영 연기를 신청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제 이번 그 승리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병무청에서도 직권으로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입영 연기를 하는 본인 신청이 없어도 네. 이런 이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예. 맞아요. 그런 의견도 많았었잖아요, 예. 진짜로. 네.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MBN 단독 취재 결과 승리라는 사람이 생일 파티를 2017년 12월에 필리핀에 갑니다. 자기의 지인들 한 150명 데리고 가요. 초청을 해요. 필리핀에 있는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요. 거기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진술이 나왔다면서요, 손정희 변호사님. 네, 이번 관련 진술이 나온 것은 최초입니다. 예전에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서 2015년 12월에 대만의 투자자들이 와서 아레라라는 클럽에서 이제 성매매 알선이 있었다라고 이 부분의 수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네. 또 다른 진술이 나온 것이 다른 시점에 다른 장소에서 성매매, 성접대, 알선 의혹이 있다라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은 바로 승리 씨의 생일 파티라는 것이고요. 네. 필리핀의 팔라완이라는 섬에 네. 초호와 생일 파티를 엽니다. 이 팔라완이라는 곳은 비행기를 2번 타고요. 배도 타고 들어가야 되는 정도로 굉장히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이거든요. 그래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지인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네. 것인데 여기에 뭐 유흥업소의 여성들도 데려가고 그걸 또 데려간 남성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 여성들과 이 여성들을 데리고 간 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성접대, 성매매, 알선 정황이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단톡방이라고 하는 그 대화방에서 이런 성접대 알선 의혹 그 대화들이 오갔던 그 메시지 기억나세요? 바로 그 점에 뭔가 의혹만 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당시의 여성을 그 섬에 데려간 동원한 남자 그리고 동원된 여성들까지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진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충격이에요. 그런데 대체 유인경 평론가님 그 파티가 대체 무슨 파티였습니까 대체? 저는 상상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네. 가끔 외신을 통해서 사우디의 석유 재벌이 재산이 수조 원 된 사람들이 뭐 헐리우드 스타를 데려다가 파티를 했다 정도는 얘기 들어봤지만 그들도 이렇게 섬 통째로 들여서 섬을 3박 4일 빌리는데 한 5억 정도 되는데 나름 할인을 좀 받았다고 또 자랑을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뭐 손정희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뭐 연예인 지망생이라거나 유흥업소 여성들까지 이제 데려가서 하기도 했고 물론 이제 비즈니스를 위한 거였긴 했지만 샴페인 뭐 엄청나게 들었고요. 대충 6억 정도 했고 생일 축하 불꽃놀이에만 2천만 원 썼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아마 그 승츠비라고 한 거는 위대한 개츠비에서 네, 그렇죠. 이름을 해서 특허까지 내놨다는데 위대한 개츠비 영화를 보면 파티를 굉장히 화려하게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 승리가 영화만 본 모양입니다. 소설 원작에서 폭사가 망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제대로 좀 봤으면 하고요. 네. 2천만 원에 불꽃 뭐 돈 많으면 할 수 있겠지만 왜 속담에 뭐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불꽃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것처럼 25살, 6살에 이런 파티를 할 수 있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이 시점이요. 김복준님 네, 단순히 생일 파티였을까요? 왜냐하면 네. 이때가 2017년 12월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곰곰이 저희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약 2달 뒤에 버닝썬이 개업을 합니다. 맞습니다. 장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데 거기 좀 더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네. 2015년 12월 16일 날 그 아레나에서 대만 VIP들을 모셔놓고 거기 막 통화 막 내용 나오잖아요. 네. 어떤 여자를 데려오고 뭐 하는 그렇죠. 거. 네. 그때 이미 바로 이거 시작이 역시 됐어요. 김복준 의원님 말씀하신 네. 이거예요, 지금. 네. 네, 2015년 이미 아레나에서 시작이 됐고요. 네. 그리고 나서 쭉 진행돼 왔던 것 같습니다. 네. 투자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버닝썬이라는 업장을 열기까지 상당 기간 준비가 진행됐던 걸로 보여요. 아하. 그게 2015년, 그러니까 거의 뭐 12월이니까 2016년부터 네. 시작됐다고 봐요.
봐야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팔라완에서 파티한 게 2017년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는 내가 볼 때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린사모라든지 이런 사람 등등도 오고 네. 그 생일 파티가 끝나고 난 다음에 2달 뒤에 버닝썬이 오픈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거는 투자의 완성 축하 파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시점상. 예, 아하. 그러니까 뭐 생일 파티 겸 이 투자자들이 이미 다 이제 투자하기로 결의가 됐고 네. 그 투자를 축하하는 어떤 투자의 완성 파티 예, 이런 형태로도 좀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일단은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애초에 생일 파티 필리핀 섬 빌려서 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해도 참 어린 연예인이 참 돈 자랑하는구나 혀를 끌끌 차는 수준이었습니다만 지금 MBN 단독 보도 결과 거기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진술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거기 초대된 사람 몇 명이 화려합니다. 뭔가 다른 연루가 된 뭔가 부적절한 거래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추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술과 여성들과 마약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들쑥인데 거기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불교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부분은 성매매라든가 이어진 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승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인데 엄청나게 비즈니스에 밝아서 너무 이런 것 하는 건 좋지만 불법, 그다음에 그 단체방에 나타난 글귀도 나왔지만 한국의 법과 검찰, 경찰을 너무나 비웃는 조롱하는 게 많아서 뭐든지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요. 본인의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사실 국격을 떨어뜨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말로 승리라는 사람, 물론 이제 경찰이 더 철저하게 이제 파헤칠 거, 왜냐하면 시간도 벌었으니까 승리 지금 군대 안 가게 돼 있어요, 석 달 네. 동안. 지금 철저히 파헤칠 텐데 앞서 승리라는 사람이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MBN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들 단독 보도를 앞서서 내고 있는데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발언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란과 수많은 의혹들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끼쳐드리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루빨리 이 모든 의혹들이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오늘 모발 검사에 응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예, 할 겁니다. 예. 마약 같은 경우는 마약 수사대에서 원하는 모든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각종 논란들과 의혹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화가 나기 쉽지만 승리의 그 필리핀 섬 호화 파티에서 성매매 이루어졌다는 진술 확보했다는 얘기 했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앞서 손정희 변호사님 그 자진 출석했을 때 마약 수사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약 관련해서도 지금 MBN 단독 취재 결과 어떤 의미 있는 진술이 나왔다면서요, 지금? 네, 경찰 관계자가 승리가 외국에서 코카인이라는 마약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하. 구체적인 투약 날짜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18일에 비공개 조사까지 진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 그동안 마약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마약의 종류치고 코카인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아, 그래요? 그 마약이거든요. 아하. 현재 이렇게 외국에서 코카인을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뭐 법정형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여론의 비난도 아하.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제가 어리석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예. 이게 지금 승리가 해외에서 코카인도 투약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게 네, 예. 단독 보도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리석게 질문을 네. 해볼게요. 이 진술을 한 사람이 혹시 재미삼아 장난으로 이런 있지도 않은 일을 진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 여쭤봅니다. 그건 절대 아니죠. 적어도 승리하고 같이 외국에 나갔고 그 장소에 같이 있었던 사람의 진술일 것입니다. 아하. 그렇지 않다면 경찰이 그걸 가지고 아니 한국에 있는 사람이 외국 나가 있는 승리가 투약한 사실을 어떻게 알고 진술을 하겠어. 아하. 그거는 분명히 현장에 같이 있던 일행 중에 한 사람 아하. 혹은 아주 은밀히 하겠지만 우연한 기회에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일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그 부분을 따지는데 네. 이 문제는 승리 같은 경우에는 그 경찰이 1차 소환을 하고 모발이라든지 소변 검사를 했는데 국과수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어요. 즉 그 혐의 없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 투약을 한 그 기간 실제로 코카인을 외국에서 했다면 네.
그 시기는 상당히 오래전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 물론 그래서 추정입니다만 앞서 자진 출석해서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모바일 검사 받았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승리라는 사람이. 그리고 마약 수사대에서 요구한 대로 다 응해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당하게.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는 일단은 지난 18일 날 비공개 이 마약 관련 혐의 관련해서 비공개로 불렀다. 이건 어떤 걸 좀 의미할 수 있을까요? 일단 관련자 진술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부른 것 같은데 아하.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 투약은 일정 시기가 지나면 머리카락 소변에서 성분 검출이 되질 않죠. 아하. 그래서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가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경찰이 승리를 비공개 소환했다는 건 네. 이렇게 혐의 입증이 어려울 때는 피의자 본인 진술을 통해서 수사의 단초를 찾아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혹시 그 시기에 그 자리에 간 사실이 있느냐? 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알고는 있느냐? 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린 사실은 있느냐? 아하.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묻고 답을 듣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수사의 단초가 발견될 수 있는 거죠. 네. 승리 씨는 물론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인하고 네. 그러한 진술을 했다는 사람과 대질신문도 요구하고 있는데 아하. 수사기관이 대질신문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네. 요구한다고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현재 비공개 소환 조사에서 나타난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이 추가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네. 여러 관련자 진술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네. 혹시나 직접적으로 마약 투약하는 모습은 아니더라도 네. 같이 올렸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이번 비공개 소환 과정에서 했던 진술이 네. 추가 수사에서 나타났던 객관적 정황과 일부 배치된다면 아하. 본인 진술의 모순성이 발견되죠. 아하. 그러면 향후 수사에 더 박차를 가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소환에 나왔을 때는 승리 씨가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배제하지 못한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네. 향후 수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피해자를 조기에 소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MBN의 단독 보도, 즉 해외에서 승리라는 사람이 해외에서 코카인을 투약했다는 진술 관련 보도에 대해서 승리라는 사람 뭐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을까요? 홍순변 아나운서. 네, 승리 씨 측에서는 지금 마약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진술을 한 이 제보자와 대질 조사라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도 받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고 하네요. 일단은 이렇게 나왔다면 일단은 자신감일까요? 유인경 평론가님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사실 그 머리카락이라는 것이 참 빨리 자랍니다. 네. 예, 더구나 그게 몇 달이 지났을 경우 남자들은 빨리빨리 자라기 때문에 잔류물이 그렇게 남아있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감이 있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더구나 뭐 처음에 양성인가로 음성으로 나왔을 때는 물뽕 혐의가 있었거든요. 그건 하루밖에 남지 않는다는 아하.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자신 있게 했던 모양이고 네. 그다음에 평소에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권력자든 수많은 뒤를 봐주는 분들이 있다고 아직까지 믿는 것 같습니다. 아하. 예. 일단은 본인은 코카인 투약 혐의 관련 그 제보자와 대질신문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겠다고 당당하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 부분은 경찰에게 저희가 맡길게요. 경찰이 뭐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경찰이 꼼꼼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응하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카톡방에 동영상 올리셨는데 여성분들한테 동의 올리고 찍으신 거 맞나요? 네. 정준영이라는 사람이요. 애초 예정된 시간보다 엄청나게 일찍 왔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심사, 즉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오늘 받게 되는데 예정된 시간은 10시 반이었는데 상당히 일찍 왔고 미리 준비한, 보신 것처럼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앞부분은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수많은 취재기자들의 셔터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자막으로 보여드렸죠. 일단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답니다. 그리고
2차 피해를 당하신 여성분들한테도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는 내용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오늘 오후쯤 혹시 저녁쯤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 본인이 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은 구속영장만큼은 발부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귀국할 때도 곧바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범죄 중대성이나 심각성에 비춰봤을 때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아하. 그래서 일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 전체를 다 부인했을지는 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아하. 범위에 대해서는 일부 다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일부 촬영물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에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고 재차 강조한 걸로 봐서는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판사 앞에서는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충실하게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출석을 할 것이고 모든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고 이미 증거도 확보돼 있으니까 네. 구속만큼은 면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강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물론 구속 여부는 또 앞으로 재판 과정은 또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 뭐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죄가 없다 그런 것도 해석할 수는 없어요. 다만 왜 오늘 구속 여부가 정준영의 구속 여부가 또 관심이냐면 앞서 이문호란 사람의 구속이 기각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정준영이 어떻게 될지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은 이 정준영이라는 사람은 불법 촬영, 즉 몰카 의심 동영상, 성관계 동영상을 일단 유포한 혐의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네, 유포뿐만 아니라 촬영까지 있었다는 그러네요. 것이고요. 네. 그것도 상습적으로 계속적으로 더군다나 제의식 없이 범행을 오랜 기간 했다라는 것이고 그 범행 시 중간에는 실제로 수사까지 받고 무혐의 처분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 인식을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범행을 한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재범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될 수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이 되고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면 도망갈 염려도 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핵심은 증거인멸 가능성입니다. 현재 자백을 하는 사건에서는 모두 다 증거 동일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라고 평가돼서 기각될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장실질 단계에서는 자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영장 단계에서는 자백했다가 공판 넘어가면 형사재판에서 또 일부 내가 이 부분은 다투겠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하. 그런 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10명 이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더군다나 피해자들이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거든요. 워낙 언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로서의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한 처벌을 내는 게 본인이 혹시 신원이 특정될까 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압박하거나 또는 많은 배상금으로 합의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는 피해자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들과의 어떤 간접적, 직접적 접촉을 아하. 막아서 2차 가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합니다. 네. 김복중 의원님, 물론 저렇게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머리 숙여 이 고개도 숙였어요. 많은 국민 앞에. 그런데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피해 여성이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최소 10명의 지금 죄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준영 아마 그 변호사가 이제 속된 말로 지금 이 전원한 거는 저는 감형 전략이라고 봐요. 아하. 이제는 시인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인정 안 되는 것도 아니니까 시인하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동영상도 있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그거 시인 안 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하. 시인은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처럼 처음 나와서 본인의 몰카로 인해서 피해본 여성들에 대해서 사과 오늘 처음 한 것 같아요. 아하, 그러네요. 제 기억에는요. 네. 저게 진심이냐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네. 올려진 거에 보면 얘 했어. 어째 보면 마치 사냥꾼이 나 토끼 잡았어. 여우 잡았어. 포획물처럼. 과시하듯이 그랬잖아요. 포획물처럼 여겨주고 낚시해서 돔 잡았네. 방어 잡았네 하듯이 해놓고 며칠 상간에 이 카메라 앞에 서니까 죄송합니다라는 진정성이 믿어지지 않고요. 네. 정말 네티즌들이 오죽하면 오빠 아니죠? 오빠 사람 아니죠? 이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사과는 오늘 처음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반성하면서 평생을 살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요.
나 불구속 수사받게 해달라는 소리예요. 아하.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손정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성들의 입장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아하. 이제 그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지금 10명의 저 여성들은 발을 뻗고 못 잘 거예요. 그러네요. 그 여성들한테 합의를 한답시고 접촉을 하는 순간 어쩌면 그 순간부터 2차 피해가 또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재판부에서 신중히 가릴 것 같고요. 네.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이론적으로는 지금 7년 6개월 정도는 형에 처할 수 있거든요. 아하. 왜 그러냐면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유포까지 했으니까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게 10명이니까 상습이면 2분의 1 가중해서 7년 6개월까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안의 중대성으로 구속은 충분할 것 같고요. 아하, 네. 이제 2차 피해를 우려한다면 네.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요. 조금 전에 구속 전 피의자 심은 이른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했던 정준영의 모습 보시고 다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응하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카톡방에 동영상 올리셨는데 여성분들한테 동의 올리고 찍으신 거 맞나요? 여성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올렸나는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죄송합니다란 말밖에 못해요. 왜? 당연히 동의가 안 구했겠죠. 어느 여성분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진 여성분들이라면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요. 시청자 여러분의 뇌리에 저 정준영이라는 사람이 포함된 단톡방에서 정준영이 했던 그 SNS 메시지 다 뇌리에 막 스쳐 지나가실 거예요. 장례식장 상갓집에서도 성관계했다고 자랑했잖아요. 그 방에서. 그러면서 스스로 본인을 쓰레기라고 표현하면서 희낙낙거렸잖아요. 희덕거렸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랬더니 이종현이라는 사람 저 보세요. 즐길 수 있을 때 실컷 즐겨라고 유인경 평론가님 맞장구 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사실 혼자 하면 빨간불 건널 때도 이제 범죄가 되지만 손잡고 같이 건너면 단체 행동이 돼서 저런 방에서는 공범의식에서 죄의식이 아예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단톡방에 올려져 있는 사람들이 그냥 무슨 성범죄자가 아니라 우리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사랑을 받은 덕분에 높은 출연료와 CF까지 챙겼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정준영이라는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요. 지금 빨리 왔다고 해서 손정희 변호사님 빨리 왔다고 해서 판사분께서 빨리 오셨어요? 그럼 저 빨리 할게요. 그런 게 않죠? 10시 전에는 사실 공식적인 업무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일찍 도착한 것은 네. 많은 언론을 좀 피해보고자 하는 맞아요. 의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하. 왜냐하면 보통은 포토라인이 저렇게 있을 것이라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고 기자분들이 질문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정보다 1시간 앞서 있으면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기자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그런 것도 좀 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10시 넘어서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하. 중앙지방법원에는. 네. 민원인들도 좀 피하려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요. 그 말은 저 읽어 내려갔던 말은 누가 써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복준 의원님 네.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손정혜 변호사님 그리고 김복준 의원님의 분석을 들으면 더 화가 나는 게 구속을 피해볼 요량으로 저렇게 고개를 숙였다는 걸 생각하니까 지금 더 분노가 치밉니다. 시청자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그 사과문이라고 입장문을 읽은 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을 것이고요. 네. 뭐 짧지만 나름대로 함축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정한다. 잘못했다. 또 피해 여성한테도 사과하고 앞으로 평생 살겠다 등등. 이거 뭐 전부 다 이거 짧지만 아주 요약을 해서
발표하게 한 거고요. 네. 아마 뭐 태도라든지 제스처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 전부 조언을 받았겠죠. 네. 이제 결국은 이제 저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 판사가 이 판단을 할 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좀 돼요. 뭘까요? 어제죠. 이문호 대표가 지금 마약 혐의에서 기각이 됐잖아요. 네.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갖고 신병 확보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정준영 씨까지 만약에 그럴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수사 전체가 이 틀이 뒤틀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한편으로는 걱정되긴 합니다. 네. 앞서 정준영이 단톡방에서 했던 그 내용 보시면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하고 송구합니다. 시청자분께. 보세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보세요. 영상만 안 걸렸으면 사귀는 척하고 하는 건데 진짜 송구합니다. 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관계를 그 여성하고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 여성과 사귀는 척하고 그런 말을 버젓이 내뱉었던 정준영이라는 사람을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정준영 얘기 이만할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짚어볼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버닝썬 사건을 보면서 언론에서는 버닝썬 게이트라고도 붙입니다만 이게 글쎄요 채소로 비유하면 양파예요. 고구마 줄기 이거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냥 당길수록 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게이트라는 얘기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혐의를 좀 한번 쭉 나열해 보면요. 네. 자, 일단 버닝썬과 경찰의 어떤 유착 의혹 경찰이 조사해야 돼요. 네. 두 번째는 가수 승리의 성매매 의혹도 조사해야 돼요. 네. 세 번째는 그 윤모 총경, 경찰총장이라고 얘기했던 윤모 총경과 연예인들 간에 다른 연예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유착 의혹도 좀 봐야 돼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버닝썬 조직 내에서 그 안에서 마약 유통 여부도 따져봐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버닝썬 그냥 폭행 사건도 있죠. 최초 발단이 됐던. 그러네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정준영의 불법 촬영물 유포 의혹 같은 거. 이렇게 따지면 그냥 간단히 잘라도 한 6개 정도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경찰은 최초에 126명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 하면서 126명을 투입했다가 지금 더 늘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152명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뭐 숫자를 늘려서 경찰이 수사하지만 그래도 저는 경찰이 수사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요?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이 수사의 그 결과물을 도출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경찰 수사는 아마 찬성 뭐라고 그럴까 그 칭찬받지 못할 겁니다. 저는 좀 더 객관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건 일체 어느 정도 진행됐으면 검찰이 가져가서 검찰이 결론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경찰을 위해서도 낫습니다. 일단 이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이 버닝썬 게이트를 일단 배당을 해놨어요. 그런데 아직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지는 않고 있어요. 일단 경찰이 저렇게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고 일단 수사 지휘만 하는 입장이에요. 일단 그런 관망한 태도인데 그런데요. 앞서 김복준 의원이 말씀하신 여러 개 버닝썬 게이트 중에 지금 마약류 관련 수사에는 지금 제동이 걸리게 생겼어요. 지금 유인경 평론가님. 네, 이제 경찰이 지난 15일 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 이문호 버닝썬 공동 대표를 구속영장을 했죠. 검찰이 받아들여서 모발이랑 해봤더니 양성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당연히 구속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까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 그랬지만 국민들이 이제 검찰도 믿지 못할 지경에 이른 거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네. 네. 근데 저는 마약 이전에 이들이 겨우 29살, 이문호 공동대표 29살입니다. 만으로 치면 27년 몇 개월 된 청년들일 거예요. 이 청년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얼마나 자신만만하기에 버닝썬이라는 수백억짜리 걸 하고 뭐 당당하게 하고 근데 카톡에서 올리면 나라를 조롱하는 우리나라 전체 공권력을 조롱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누구를 믿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검찰총장, 이렇게 경찰총장인지 청장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게 자기네 장난삼아 한 거다. 우리가 수준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말들을 너무나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 제대로 된 이성과 감성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행동을 못 합니다. 네. 마약의 힘을 빌었을 것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왜 중앙지방법원은 지금 일부 마약류에 대해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일부 약물에 대해서는 양성 반응 나왔는데도 영장을 기각한 걸까요?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마약 투약이 아닌 마약 매매 알선, 마약 유통에 대한 소명이 일부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각을 한 것 같은데 네. 경찰이 곧바로 이문호 대표에 대해서 영장 재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마약 투약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 확보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마약 매매와 알선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고 이미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심지어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보강 수사가 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관련자 진술 여러 정황을 확보한 것 같고 네. 현실적으로 사실 구속이 수사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구속의 필요성이 있으면서 구속이 되고 나면 피의자는 구속 전에는 하지 않던 진술을 하기 시작하는 게 현실이긴 해요. 네. 그래서 마약 유통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로 영장 재신청을 하고 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때는 아주 큰 쟁점이죠. 버닝성 내의 조직적 마약 유통 의혹에 대한 수사가 박차를 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요,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승리가, 물론 지금은 계약, 전속 계약을 해지를 했다고 합니다만 그건 꼬리 자르기식밖에 안 비쳐요. 승리가 소속이 돼 있었던 소속사, 굴지의 소속사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속사죠. YG 엔터테인먼트 책임론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손정혜 변호사님, YG 엔터테인먼트가 세무조사를 받는다. 지금 이런 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은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으나 특별 세무조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YG 엔터테인먼트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사업만 한 것이 아니고 네. 특히 양현석 대표가 과거에 이제 업장으로 네. 클럽 러브 시그널이라는 그 클럽을 운영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 운영 과정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서 개별 소비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그 유흥업소처럼 이렇게 춤추거나 무대를 설치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흥업소 이런 것들로 신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면 이런 개별 소비세 같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탈법이 있었거나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탈루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과거에 YG 엔터테인먼트의 문서를 파쇄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때문에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네. YG가 단순히 소속 연예인들과 엔터테인먼트 사업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유흥업소에 대한 운영을 하면서 네. 조직적으로 탈세를 했다던가 네.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는 확인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구체성이 네. 국세청이 혹시 세금 부분에 대한 탈세가 없는지 네.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그 팀이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사국이에요. 사국. 여기가 함부로 움직인 데가 아니에요. 뭔가 포착했을 거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일단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볼게요. 시간 관계상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계속해서 일단은 이 내용도 나올 거예요. 세무조사 내용 어떤 게 드러날지 또 저희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